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적 리눅스 마스터 1급 리눅스 실무의 이해 파트에서 첫 번째 강의 리눅스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리눅스는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죠.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이런 것들이 모두 운영체제의 종류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리눅스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운영체제가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선 컴퓨터는 이렇게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와 같은 물리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물리적인 부품들로 이루어진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긴 하드디스크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에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드디스크를 보면서 어디에 어떤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으니 그 프로그램으로 무언가를 해야지 라고 절대 알 수 없겠죠.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와 같은 물리적인 부품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파일이 저장되어 있고 실행되지만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기 쉬운 형태, 예를 들면 파일의 이름을 보여주거나 파일의 용량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파일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루기 쉬운 형태, 이런 형태로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면 운영체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 운영체제의 목적일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면 컴퓨터 부품들을 활용해서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가 시킨 내용의 결과를 반환하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처리하는 데이터에 문제가 없게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최대한 우리 사용자가 이것저것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도의 향상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운영체제는 뭔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걸 빨리 처리해서 보여준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내린 클릭 또는 키보드 입력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메모리에 실행시키거나 CPU에서 계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사용자에게 모니터나 특정 출력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동작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구조를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있으면서 사용자의 클릭이나 키보드 입력과 같은 명령을 입력받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실행한 명령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쉘, GUI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받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세스들은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리눅스 운영체제의 다양한 하드웨어 추상계층이라는 기능을 실행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터미널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배쉬 쉘이라고 하는 쉘이 실행이 된 거예요. 이 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출력된 내용들은 특정 폴더나 파일입니다. 폴더나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쉘을 통해서 이런 명령어 프로그램, 명령어들도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스템 콜을 실행을 해서
리눅스 커널에 있는 하드웨어 추상 계층을 통해서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이런 다양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걸 다시 거꾸로 쭉 올라오면서 우리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앞에서 본 운영체제의 구조에서 다양한 하드웨어 추상 계층이 존재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하드웨어 추상 계층을 통해 운영체제는 여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런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운영체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뭐든 다 가능했던 것일까요? 운영체제도 오랜 기간을 거쳐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요. 발전을 거치면서 여러 운용 기법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요.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면서 자세히 봐볼게요. 초기 운영체제는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 해서 작업을 쌓아두고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 작업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쌓아둔 작업을 모두 처리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예를 들면 ABC라고 하는 작업을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와서 메모리에 적재시킨 후 CPU가 하나씩 처리합니다. A를 이렇게 메모리에 불러와서 CPU가 처리를 하면,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하면 A를 다시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고, B가 다시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와서 CPU가 처리하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하는 건 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2세대에서는 이렇게 한 번의 메모리에 여러 개의 작업을 불러와서 CPU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른 작업은 메모리에 그대로 있게 되니까 1세대보다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CPU를 이용해서 이렇게 동시에 B와 C 같은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발전을 했어요. 3세대에서는 하나의 CPU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B와 C의 작업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처럼 빠르게 B와 C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B와 C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동시에 처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만큼, 굉장히 빠른 시간만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시분할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4세대에 들어서는 앞선 기법들의 작업들을 모두 취합한 방식으로 발전을 했고, 5세대에 들어서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작업 또는 여러 개의 작업을 나눠서 처리하는 것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이 컴퓨터, 가상의 컴퓨터긴 하지만 이 가상의 컴퓨터도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각각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CPU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저는 현재 CPU 코어가 이렇게 하나만 있다라고 나오네요. 실제 제 본체 컴퓨터에는 CPU 코어가 좀 더 여러 개 있어서 다중처리 시스템처럼 동작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 가상의 컴퓨터한테는 CPU 코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중 프로그래밍이나 시분화 시스템처럼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ps-ef 명령어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보는 명령어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엄청 많은 프로그램 목록이 출력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동시에 다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CPU 코어는 하나지만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분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완전 동시는 아니고 CPU가 막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 거죠. 자, 다음 이번에는 메모리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프리 명령어는 현재 메모리를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이런 식으로 전체 메모리 용량이 얼마가 있고
얼만큼 사용을 했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메모리가 1.7기가 정도밖에 안 되네요.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 할수록 이 메모리에서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돌아가는 거니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모리에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럼 하드디스크도 확인을 해봅시다. df-h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에 만들어져 있는 파티션 파일 시스템을 확인을 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서 좀 더 깊게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용량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용량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22기가 하드디스크에 뭐 7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16기가 정도 남아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상의 컴퓨터의 사양을 좀 늘려주고 다시 한번 이것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컴퓨터의 사양을 바꿔주려면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컴퓨터를 일단 꺼줄게요. 이 상태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시스템 메뉴에서 우선 여기 보이시는 메뉴가 이제 메모리를 설정해주는 메뉴입니다. 저는 한 4기가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 다음 프로세서 탭에서 코어가 아까 1개였는데 이것도 조금 늘려볼게요. 2개로 늘려보겠습니다. 설정을 적용시켜주고 컴퓨터를 다시 부팅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CPU부터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컴퓨터의 사양을 바꿔주기 전에는 리눅스 운영체제에 인식됐던 CPU 코어가 1개였는데 지금 2개로 인식이 됐죠. 그러면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처럼 여러 개의 CPU가 동시에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메모리도 아까 바꿔줬었죠. 그래서 메모리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3.6기가 이렇게 늘어났고 900메가 사용 중이고 1.9기가가 남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현대 리눅스 시스템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발전을 하면서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운영체제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하는가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리눅스와 함께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 리눅스, 맥과 같은 것들이 있죠. 다음은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제품에 사용되는 운영체제입니다. 안드로이드와 iOS가 대표적이죠. 이 밖에도 라즈베리파이에 사용되는 라즈비안이나 타이젠 같은 운영체제도 있습니다. 그 밖에 좀 더 경량화된 IoT 장비 같은 곳에 사용되는 이런 운영체제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 리눅스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종류 중에 하나인 리눅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리눅스는 리누주 토발즈라는 사람이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헬싱키 대학교 2학년 시절 운영체제 수업을 듣던 중 심심한 나머지 학교의 교수가 취미로 만든 교육용 운영체제인 미닉스 컴퓨터에서 작업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리눅스를 개발해서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리누주의 미닉스라는 뜻을 담아 리눅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에 just for fun 이라면서 올린 건데 심심한 나머지 만들었다기에는 현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끼친 거죠. 리눅스는 앞서 얘기했던 운영체제의 여러 기능들이 처음부터 모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점차 발전을 해가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기 시작해서 현재의 구조와 기능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 기능이 없던 리눅스가 어떻게 현재는 이런 많은 기능들을 가지게 되었느냐? 바로 리누주 토발즈가 리눅스를 오픈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공개한 건 리눅스만이 아니었는데요. 리눅스보다 먼저 앞서서 GNU 프로젝트라고 해서 리눅스보다 먼저 나왔지만 무료가 아닌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GNU 프로젝트는 유닉스와 호환되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GNU 프로젝트는 운영체제의 많은 부분을 만들었지만 운영체제의 핵심인 커널을 완성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리눅스 커널이 토발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GNU와 리눅스 커널이 합쳐지면서 완전한 하나의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픈소스로 만들어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픈소스에서도 다양한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각 라이센스들은 소스코드를 받아가서 실행하거나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에 대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를 받아가서 수정은 해도 되는데 수정한 버전을 배포할 때 원래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수정한 건지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 이 내용이 라이센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럼 리눅스는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자유 소프트웨어인 만큼 리눅스 코드를 가져가서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추가한 곳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리눅스는 정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계보만 좀 살펴보면 슬랙웨어, 데비안, 레드햇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에서 또 리눅스의 종류들이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데비안 계열의 우분투나 레드햇 계열의 로키 리눅스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레드햇 계열은 센토스라는 버전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로키 리눅스가 센토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대단한 리눅스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의 운영체제의 대부분은 리눅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눅스가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해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운영체제는 단순히 컴퓨터를 켜고 끄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디지털 환경의 기반이 되는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리눅스를 다룰 수 있는 기초를 쌓아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